새벽인지 밤중인지 시각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태석은 아래채에서 소동이 일어난 후 선잠을 잤다. 이제야 비로소 실감이 나는 태석은 부산한 인기척이 궁금하지만 물어볼 체면도 없다. 그저 무슨 소식이라도 들고 들어올 마누라를 기다리지만 매정한 마누라는 아무 기별도 없이 다시 잠잠하다. 그 틈에 자신도 눈을 붙였지만 다시 마당에서 두릉거리는 소리에 목침에서 머리를 일으키고 왔는데 벌컥 열리는 문으로 태광이 들어오고 그 뒤로 조카들이 들이닥친다. 행님! 아이고 오늘 행님도 비로소 아바이 되지? 좋은 꿈 꾸십니까? 하며 빙긋이 웃는다. 안 춥나? 들어오거라. 태섭은 광수 재수를 보고 이불자락을 걷어주며 아랫목을 내주는데 태광의 말에는 아무 대답도 안 한다. 동생이 일찌감치 겪은 일을 자신은 이제야 경험하는 것이 쑥스럽기도 하고 또 아직은 이르다는 뜻이다. 조용히 마음으로만 기원해야지 호들갑을 떨어대면 삼신할매가 노할 수도 있어서다. 요새 어떻노? 밑도 끝도 없이 태광에게 묻는 태섭을 태광은 눈을 올려뜨고 무슨 영문이냐는 듯 되묻는다. 그 동네 일말이다. 송아지하고 구호미하고. 못 알아듣는 것을 탓하듯 퉁명스럽게 말하자 태광이 그거 말입니까? 다 잘 되심도 아무 일도 없심도 하고 대답하는 태광이 못 믿어온 태섭이다. 자초지종 부연 설명도 없이 그저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반달 동안 시끄러웠던 것이 사실이었다. 노름판을 기웃거리던 몇몇이 태광의 앙심 탓에 송아지를 얻지 못하고 또 창원의 집에서 사단을 경험한 광수애미는 동네 사람들 중 노름판에 있던 집에서 곡식이라도 얻으러 오면 갖은 핑계로 곤혹을 지르게 한 탓에 자연히 시끄러운 소리가 동네에 일어나고 그것은 애초에 종가에서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진행이었기에 장서방의 말을 들은 태숙과 큰아지매가 태광과 광수애미를 불러앉히고 크게 나무랐다. 선거를 앞두고 누구에게서도 좋지 않은 소리를 듣기 싫은 태섭은 당장 무마하기를 태광에게 주문했었다. 장서방이 앞장서서 또 소장터에 간 후 몇 마리의 송아지들이 동네에 풀렸고 광수애미도 큰아지매의 질책에 장부까지 만들어 일일이 기록을 해대며 곡간에서 나간 곡식의 양과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를 모르는 광수애미는 밤마다 서방에게 입으로 전달하고 태광은 호롱불 밑에서 적고는 하는 것이다. 이제 몇 달 안 남았다. 니도 집안 생각해서 말 한마디도 조심히 하고 발 한 걸음도 조심해서 디디라. 선거를 말하는 줄 태광도 금방 안다. 근데 형님 요새 이런저런 말이 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무슨 말인지 궁금한 태습은 뭐가? 하고 묻자 신흥 땅을 팔았다고 온 동네가 다 알지만 얼마 전에 행님이 또 제피 먹었담서요? 태섭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다리를 바꿔 꼬며 대수롭게 여긴다. 속으로는 그럼 그 송아지들은 무슨 돈으로 샀단 말이냐? 또 선거자금은 어디 땅속에서 솟아오른단 말이냐? 그런 심정으로 담배를 피워 천장을 보며 연기만 뿜어댄다. 사실 금융조합에서 큰 돈을 빌렸고 땅은 판 것이 아니라 담보로 잡히기는 했다. 니는 알 거 없다. 뭐 어디 우리만 어렵나? 온 세상이 다 애러봐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한두 해 농사만 하늘이 거들어주면 다 지나가는 바람 같을 끼다. 하고 길게 한숨을 내쉰다. 그렇다. 하늘이 도와만 준다면 그깟 정도는 한두 해 농사거리로도 충분히 변제할 것이고 또 하늘이 도와만 준다면 참여한 선거에서 이길 것이고 그것은 곧 돈방석을 말하는 것이다. 큰아지매가 나가주었으면 하는 소양의 바람과는 무관하게 큰아지매는 그저 아무 말도 없이 한쪽 무릎을 세운 채 소양의 배만 쳐다보고 있다. 그런데 순간 소양은 입이 딱 벌어지며 신락 같은 한 줄기, 그것도 아주 강한 고통이 배 위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너무도 순간의 일이어서 하는 말조차 할 시간도 없이 입만 딱 벌린 채로 있었다. 그리고는 금방 너무도 깜짝같이 아무 일도 없는 듯 평온해져 버린 것이지만
그 순간을 큰아줌매는 눈치챘다. 왜? 하고 큰 눈과 함께 한마디 묻는다. 딱히 물어볼 만한 경험이 없는 큰아줌매다. 하지만 분명 소양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만은 알아차린 큰아줌매다. 그래서 소양의 눈을 응시하며 대답을 기다리는데 소양은 마치 없었다는 듯 지나간 고통이 믿어지지 않는다. 아이라 예, 괜찮아 예 하며 눈길을 피해 벽으로 고개를 돌린다. 큰아줌매는 배가 아프냐는 동서의 질문이 기억나 배가 아프냐? 하고 물어보지만 소양에게는 그 고통이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순간 자신이 잘못 느낀 것인지도 구분이 안 될 만큼 순간적인 일이어서 언제 괜찮아 예 하고 대답하고 만다. 김희설이는 국그릇이 놓인 밥상이 따로 아래채에 들어왔지만 소양은 입맛이 없다. 억센 광수애미는 숟가락을 쥐어주며 무야 된대이? 걔야 힘도 쓰지. 자 하고 억지를 부리는 통에 마지못해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큰아줌매의 눈길 아래서 깨작거리기만 하는데 또 억하고 입도 다물어지지 않는 고통이 배를 비틀었다. 소양의 손에서 숟가락이 빠져나가는 것을 본 광수애미는 소양의 팔을 움켜잡는다. 아프나? 하고 다급하게 묻는데 또 거짓말처럼 고통이 사라져버렸다. 벌어진 입이 아직도 다물어지지 않고 눈을 껌벅대며 고통을 기억해보고 있는 소양에게 니 언제 아프기 시작했노? 하고 광수애미가 다그치자 소양은 그제야 입을 다물고 느릿하게 밥상을 뒤로하고 돌아앉으며 아까 전에 예 하고 두 팔로 방바닥을 지탱하며 뒷짐을 짓는다. 큰아줌매는 분명 자신이 물을 때는 아무 말도 없던 소양이 지금 광수애미가 물으니 대답하는 것이 은근히 밉다. 마치 자신을 따돌리고 있는 듯한 기분이다. 이가 카모 아직 멀었다. 와 밥 안 먹노? 안 몰랍니도 못 먹겠수예 하는 소양의 대답을 들은 큰아줌매는 속이 은근히 탄다. 자신이 얼마나 공들인 종손인가. 그런데 그 산모가 밥도 안 먹고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산파도 아직 없다. 안 먹는 밥상 앞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광수애미를 보고 산파도 아직 안 왔는데 하고 급한 마음만 있지 그 다음 말이 안 나온다. 광수애미는 밥을 입에 구겨 넣으며 듣는 둥 마는 둥 관심도 두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큰아줌매가 더 가소롭게 여겨져서 놀려먹는 중이다. 10수년 전에 자신이 광수를 낳았던 일이 떠올라 행님 아직 멀으심도 오늘 중으로 나올라나 모르겠네 쳐다라서리 하며 볼 가득 든 밥만 우물거린다. 장서방이 느릿걸음을 하는 산파를 앞세우고 종가로 돌아온 것은 해가 거의 중천에 뜰 즈음이다. 70이나 된 노파는 젊은 시절부터 산파를 해왔지만 나이도 나이인지라 이제 그만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어디에서나 누구나 부르기만 하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종가의 부름은 특별한 것이다. 만일 아들이라도 받아내주기만 한다면 비단옷 한 벌쯤은 떼놓은 당상일 테고 붓돈도 얹어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도 그저 바람일 뿐 하늘이 점지해주지 않으면 다 공산연불이고 지전 한 장 겨우 손에 쥘 수도 있다. 어떻는겨? 하는 말이 묻는 말인지 왔다는 인사말인지 불분명하지만 산파가 왔다는 것은 방 안에 있는 모두에게 들렸다. 할매요. 어이소 힘드시지예? 광수애미는 문을 열어젖히며 비켜서 말하고 큰아줌매도 앉은 채로 한쪽으로 자리를 내주며 돌아앉는다. 방 안의 전경을 마당에서 지켜보던 장서방은 아직은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고픈 배를 채우러 전기로 들어간다. 보자. 어떻노? 배가 많이 아프나? 산파가 소양의 이마를 쓸어올리며 묻자 대답은 광수애미가 한다. 아프다 말다 하네예. 산파도 광수애미도 심지어 소양도 자신을 뒷전에 두는 것이 내심 불편한 큰아줌매는 방 안에 있는 것도 편치는 않지만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가 자리를 뜰 수는 없다 하는 심정이다. 카모 더 기다리보자 하더니 산파도 느닷없이 소양의 아랫도리를 들추어 보는 통에 소양이 기급을 한다. 야가 와이카노?
하고 정색한 얼굴로 산파는 소양의 얼굴을 한번 보더니 이불을 덮어주고는 비로소 큰아지매를 향해 돌아앉으며 수치며 꽃추며 좋은 걸로 마련해 놓이소. 집안에 정성이 가득하이 아들일 깁니다 하고 웃는다. 큰아지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참인데 마침 산파가 일러준 일이 자신의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 예 하고 작은 목례를 남기고 조용히 일어서 나와 그냥 안방으로 들어왔다. 일단은 산파와 동서에게 소양을 맡겼으니 다들 경험 있는 자들이 알아서 하겠거니 하는 안도감과 함께 몸이 늘어지는 것을 느낀다. 새벽에 쌓인 피곤이 몰려오는 중이다. 해가 서산에 걸려 광수애미는 또 전기에서 저녁을 끓이고 있건만 소양은 조금 더 잦아진 고통의 횟수만 반복될 뿐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이유도 없이 한 줄기 눈물이 눈가를 적시며 삼천포 엄마며 대포집 아지매가 방 안에 함께 있어 주었다면 하는 생각뿐이다. 이제는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고통이 아니라 긴 밧줄을 잡아당기듯 굵고 무겁고 요동치는 고통이 배를 뒤집는다. 소리도 마음대로 내지 못하는 소양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절로 입이 벌어지고 악이 튀어나온다. 땀이 젖어들고 누구의 손인지도 모르지만 움켜잡고 있다. 방 안에는 작은 아지매와 산파가 연신 소양의 아랫도리를 쳐다보며 소양에게 뭐라고 이르지만 소양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도 않는다. 이제는 어두워진 지도 오래되었다. 저녁밥을 마친 태섭과 태광은 별채로 자리를 옮겼다. 신음소리가 귀에 거슬려서다. 안방 큰아지매도 안방지기 노릇만 할 뿐 자신이 거들 일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낮에 잘 익은 고추와 튼실하게 보이는 숯덩이를 골라 채반에 담아 장독대 위에 햇빛 보게 놓아둔 것이 유일하게 한 일이다. 장서방은 아궁이 앞에서 불을 지핀다. 가마솥은 이미 낮부터 물이 끓고 있는 중이지만 계속 불을 지피고 있다. 방 안에서 악악 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장서방도 흠칫 놀란다. 작은 고통이라도 소양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저 마음뿐이다. 자정도 지났다. 산파도 지쳤다. 광수애미도 연신 하품을 해대며 눈꺼풀을 비벼대지만 그렇다고 방을 벗어날 수는 없는 일이다. 잠이 들었는지 아니면 의식을 잃었는지 비몽사몽간의 소양은 귀에 들리는 구시렁거리는 소리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겨우 눈꺼풀만 치켜들고 사물을 보려 애쓴다. 문디들 엄동에 저거들이 와서 보면 될 낀데 응? 무슨 상전들이라고. 아이를 내려놓으며 작은 아지매는 계속 뭐라 짓거려 댄다. 푹 덮었던 포대기를 들추자 비로소 아이는 울음소리를 내며 소양의 정신을 차리게 만든다. 아이를 향해 무의식적으로 그저 고개를 들며 한쪽 팔을 내뻗는 소양을 보고 작은 아지매는 안고 있던 아이를 조용히 소양의 곁에 내려놓는다. 젖이 안 나와도 한번 물리보그래. 그래야 퍼뜩 젖이 돈다. 하는 말은 소양에게 하면서 눈은 아이가 누워있는 쪽으로 손은 포대기 한쪽 끝을 들추고 있는 작은 아지매다. 계속 울어대는 아이를 소양은 몸을 돌려 안아본다. 묵직한 포대기에 쌓여있는 아이는 언젠가 숲속에서 본 적이 있는 새둥지 속의 알처럼 작디 작다. 뭐하노? 젖 안 물리고. 작은 아지매의 재촉에 무엇을 어떻게 물려야 하는지 막연한 소양은 계속 아이만 쳐다보고 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앵두같이 아래 위로 달려있다. 신기한 생명체에 하루를 꼬박 시달렸던 고통도 다 잊고 계속 울어대는 아이의 소리도 잊은 채 이것이 내 뱃속에서 나왔단 말인가 하며 손가락 하나로 아이의 볼을 살며시 눌러본다. 뭐노? 하더니 급기야 작은 아지매가 모로 누워있는 소양의 앞섭을 들추고 포대기 속의 아이를 들어 가까이 대주려 하자 소양이 움찔하며 몸을 경직한다. 버뜩 젖이 돌아야 된다. 그래야 미기제. 아가 빨모노 돌기다. 자 하고 아주 유연하게 작은 아지매는 아이의 목을 가누고 입을 가슴에 대주자 신기하게도 아이는 입가에 맴도는 젖꼭지를 찾아 입을 오물거리기 시작한다.
소양은 몸을 가누어 아이의 입에 젖꼭지를 물려준다. 작은 아줌매의 시선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저 신기하고 경이로운 소양은 본능적으로 젖을 물리고 한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받쳐든다. 가슴에 전해지는 아이의 입질이 강하게 느껴진다. 작은 아줌매 앞이지만 부끄러운 생각도 들지 않는다. 아이의 머리를 받쳐들고 있던 팔이 저려온다. 또 무언가가 저려오는 것이 느껴진다. 온몸이 스물거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탱탱하던 가슴팍 속에 막혔던 물줄기가 터져나가듯 쏴 하는 전율이 느껴진다. 컥컥 하더니 아이가 자지러지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다. 젖꼭지에서 입을 뗀 아이는 얼굴이 퍼렇게 변하도록 울며 뿜어져 나오는 젖에 얼굴이 젖고 소양은 정신없이 가슴을 움켜잡으며 아이를 얼른다. 그래, 봐라, 나오제? 인제 됐다. 오이야, 울지 말고 인제 실컷 물어. 작은 아줌매는 아이의 입을 다시 소양의 가슴에 대자 컥 하는 외마디 한 소리를 남기더니 정신없이 삼키기 시작한다. 쿨컥쿨컥 꼴깍꼴깍 눈도 뜨지 못한 아이는 그저 삼켜댄다. 소양의 마음이 편안해진다. 저리던 팔도 언제 그랬냐는 듯 편안하다. 자신이 쉬는 숨도 귀에 편안하게 들린다. 미처 삼키지 못한 젖이 아이의 입가로 빠져나오지만 상관 않고 입질을 계속하는 아이를 소양은 한없이 쳐다보고 있다. 젖 먹이고 있거래잉? 내 가서 구간사발 더 대피었구만. 작은 아줌매는 포대기 자락을 오므려주고는 얼른 문을 닫고 나간다. 장씨 아저씨, 수시로 불을 지펴야 됩니다. 수고시르보다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다가 아랫목이 누를지 걱정입니다 하는 장씨 아저씨 소리도 편안하게 들린다. 소양은 눈을 감고 아이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감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무엇일까?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뱃속에 들어앉아 있을 때만 해도 그저 큰아줌매의 물건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눈과 코와 입과 귀가 달린 이 아이가 지금 자신의 가슴팍에서 쌕쌕거리며 안겨있다. 그리고 아이는 오물거리는 입으로 자신의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계속 불어넣고 있는 듯하다. 다시 눈을 감고 그저 감지하기 시작한다. 아이가 쉬는 숨결을, 자신의 가슴으로 전해지는 전율을, 사방에서 일어나는 두렁거리는 소리들을, 그리고 먼 길을 걸은 다음에 피곤한 다리의 대님을 풀듯 편안한지 나른한지 모를 육신이 늘어지는 것을 느낀다. 자, 한 잔씩들 하시지. 뭡니까들? 벌써 얼굴이 붉은 태습이 호탕하게 주위를 보며 말한다. 아들이 태어났다. 그렇게 바라던 사내놈이 태어났다. 40이 넘도록 베넷병신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기다렸던 고추 달린 놈이 태어난 것이다. 까짓 오늘쯤은 술에 절어도 누가 뭐라 할 것인가. 오늘 술판은 선거를 위해서도 아니다. 김 회장 축하합니다. 아이고 소리 소문도 없이 언제 그런 사달을 내고 있었단 말이오. 이제 사대문 집안이 번듯하게 됐소이다. 아, 김 회장 신수에 호사가 다래줄기에 매달린 다래같이 주렁주렁 하시겠소? 우체국장, 조합장, 지서장, 청년회장, 술도가 주인까지 한방 가득히 모여있다. 기생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옆에 앉혀져 있고 상위에 차려진 음식으로 봐서 오늘은 태습이 눈을 적어도 두어 마지기는 팔아내야 할 판이다.